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의 제목은 표류하는 세계, 스콧 갤러웨이 지음, 이상미 옮김, 리더스북에서 23년 4월 1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원저의 제목은 Adrift, 22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로서 미국 비즈니스계에서 브랜드 전략과 트렌드 예측의 가장 정통한 전문가이자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두려워하는 분석가로 꼽힙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미국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싶었고, 그리고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밸러스트입니다. 밸러스트는 배에 무게를 주고 중심을 잡기 위해 배의 바닥에 싣는 중량물을 말합니다.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은 표류하고 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선장이 없거나 장비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배는 정치 갈등과 부패, 이기주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사회를 둘러싼 논쟁들은 폭력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며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개인의 영광을 추구한다. 공동체는 쇠퇴하고 있다. 미국 내부 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와도 너무나 닮지 않았나요? 저자는 또 이렇게 진단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지만 이상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크게 발전했으며 탄탄한 중산층에 투자했을 때 가장 미국다웠다. 1950년대와 60년대 우리에게는 밸러스트가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성공은 흔들렸다. 그리고 1980년 국가적 위기에서의 대응이 40년이 지난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 여기서 1980년대의 대응이라는 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 중에 행한 감세 정책, 특히 부자의 감세가 미국의 부채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10장으로 되어 있고 모두 100개의 데이터와 그것을 설명하는 간단한 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100개의 데이터 중에 80개 이상이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로 6장 House of Cards 이하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 가난하고 아픈 싱글이 늘어난다. 55. 남성의 부양 의무는 줄지 않았다. 56.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 57. 데이트 앱 불평등의 온상이 되다. 58. 정치적 분열이 대를 잇는다. 59. 캥거루족이 늘어난다. 60. 인구 증가율 둔화가 대공황 수준이다. 61.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하다. 62. 고독하고 폭력적인 남성이 늘어난다. 63.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등입니다. 그러면 제10장 새로운 질서에서 저자가 미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11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세법을 간소화하라.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자는 아이디어는 모든 미국인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유일한 정책일 것이다. 하지만 세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세법이 복잡한 것 그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게 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시스템을 극복하고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고용한다. 우리는 동일한 정의로 세법을 개정하고 가계의 높은 표준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항목별 공제를 없애야 한다. 또한 자산 매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부여하는 세제 혜택을 끝내야 한다. 땀은 돈보다 더 귀하다. 두 번째 제안, 규제 시스템을 재건해야 한다. 독점이 혁신과 경쟁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에 재투자해야 한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안정과 회복력을 제공해야 한다.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석유 회사들이 매년 수천만 달러씩을 로비에 사용하고 있다. 한편 환경보호청의 집행자금과 직원 수는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는 기관에 투자해야 한다. 세 번째 제안, 촉법 개업을 이대로 둘 수 없다. 2019년 페이스북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사상 최대 금액인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서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이는 페이스북 연매출의 7%에 불과했다. 네 번째 제안, 소셜미디어 기업의 폭주를 막아라. 지금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 그러나 그들은 1996년에 통과된 연방통신부 입법 덕분에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심사를 면제받는 특혜를 누렸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더 이상 특별 대우가 필요치 않다. 다섯 번째 제안, 수감률 1위에 오명을 벗어라. 2021년 현재 미국인 10만 명 가운데 639명이 감옥에 갇혀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수감률이 높다. 권위주의 정권인 쿠바보다도 높다. 러시아보다 2배나 높고 일본보다는 17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 모든 교도소를 유지하는데 연간 8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비폭력 범죄에 대한 선고를 재평가해야 하며 폭력 전과가 없는 수감자는 석방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 번째 제안, 일회적 부유세는 피할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5조 달러의 막대한 부양책을 발표했고 그중 3조 달러는 순전히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지만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앞으로 부양책은 음식과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3조 달러나 적자를 냈기 때문에 이 손실 중 일부를 만회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가장 부유한 5%의 가구에 2%의 세금을 부과하면 최대 1조 달러를 모을 수 있다. 일곱 번째 제안, 원전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 미국인의 29%만이 원자력에 대해 호의적이고 49%는 부정적이다. 원자력은 석탄 다음으로 가장 인기 없는 에너지원이다. 이 강력한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우려는 외딴 곳에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원자력은 석탄 석유 에너지 생산에 비해 사고 및 오염 관련 사망률이 거의 300배나 낮다. 원자력의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할 시점이다. 여덟 번째 제안, 빈곤 아동의 지원을 미룰 수 없다. 2019년 미국 어린이 거의 7명 가운데 1명이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에게 음식, 주거지, 교육, 희망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이다. 아이들을 돕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모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현재 연방아동 세액공제는 중산층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 1인당 3,000달러의 보편적 수당은 아동 빈곤과 인종 간 불평등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홉 번째 제안, 대학의 문을 넓혀라. 미국의 명문대들은 교육자로 위장한 헤지펀드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자산 운용사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 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필요 조건은 대학이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신입생 정원을 늘려야 한다. 2000년도와 2019년을 비교해보면 하버드 대학교의 기부금 증가율은 44%이지만 입학 정원은 6.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는 미국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6천억 달러 정도 되는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열 번째 제안, 기술교육은 또 다른 계층 사다리다. 고등교육이 청년을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단기간에 취업 준비 기술을 제공하는 전문 자격증은
노동시장 진입 비용을 최소화한다. 우리는 직업훈련도 수용해야 한다. 미국에서 수습생의 94%가 수습기간 이후 건설, 엔지니어링, 제조, 의료, 정보기술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며 평균적으로 초봉 7만 달러 이상을 받는 직업을 가진다. 그러나 미국은 노동자 1,000명 중 수습생을 하려는 사람은 3명뿐이다. 이것은 미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지닌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은 비율이다. 영국은 33명, 독일은 32명이다. 마지막 11번째 제언. 국가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라. 1965년에서 75년 사이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조국을 위해 봉사했다. 오늘날 그런 경험을 가진 의회 의원은 전체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 1961년 평화봉사단이 창설된 이래 25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142개 나라에서 복무했다. 국가 서비스 프로그램이 주는 재정 및 사회적 혜택은 비용을 훨씬 능가한다. 특히 유스빌드와 주방위군 청소년 챌린지는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미국에 필요한 공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수요도 많다. 평화봉사단에는 모집 인원보다 3배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다. 결론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너무 과격해졌고 빠르게 성장하는 소통 매체는 양극화를 증가시키고 동맹국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인 중 절반은 반대 정당에 속한 사람을 치명적인 적으로 여긴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0세 젊은이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젊었을 때만큼 잘 살지 못한다. 젊은이들은 실패하고 있는 반면 노인과 부자는 자신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 세금과 규제 정책을 무기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창조적 파괴의 돌풍이 불고 있다. 우리가 탄 이 배가 항해를 멈춘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투자와 리더십이 집중된 거대한 해안으로 도달해야 한다. 이 책은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납니다. 우리도 저자의 제안에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